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군 SLBM 잠수함 수중 발사 성공 세계 8번째 보유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미사일 기술이 날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이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 발사를 성공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연내에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 반열에 올랐음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군 SLBM 잠수함 수중 발사 성공. 자, 지금 보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과정인데 이 과정이 제일 어려워요. 콜드 론치 1단계 과정이 제일 어려운데 발사관에서 고온 압축 공기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사출하는, 말하자면 물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는 이 기술이 제일 어려운데 이 기술을 성공을 시켜서 이번에 발사를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7일날이죠.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이달 초 최초의 국산 SLBM인 현무 4-4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에서 SLBM을 발사하는 비공개 수준 사출 시험이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관으로 지난 1일날 처음으로 진행됐다고 하면서 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군 소식통은 말하고 있습니다. SLBM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특히 전장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죠. 특히 SLBM과 같은 경우는 잠수함에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대륙에 근접해서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공중에서 오는 것보다 해양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신형 SLBM을 공개하면서 한미를 위협하는 비대칭 전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된 것인 것이죠. 이번 발사의 성공이 중요한 것은 발사관에서 공기 압력으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미사일 엔진을 점화시키는 SLBM의 핵심 기술인 콜드 런치가 성공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달 중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실험 발사를 마치게 되면 양산을 하고 실전 배치 단계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 시험 발사까지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양산을 하고 그리고 전 잠수함 특히 도산 안창호함에 실전 배치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그 도산 안창호급 지금 잠수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배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시험 발사는 충남 태안의 ADD 안흥시험장 앞바다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질 예정이죠. 통상 SLBM 기술 개발의 단계를 보면 제일 처음에는 지상 발사, 지상에서 시험 발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중 시험 발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수함 시험 발사,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해 말 지상 발사에 성공한 군은 잠수함 대신 바지선을 이용해서 얕은 물속에서 SMB를 발사하는 2단계 수중 시험 발사까지 올해 마쳤습니다. 그리고 SLBM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상 안창호함이 지난달 13일날 취역을 하면서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죠. 지금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이 잠수함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성공을 시킬 수 있는데 이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이제 취역을 하면서 이 기술을 한 단계 진보하는 그러한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국제적으로도 SLBM의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 이렇게 7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여기 동북아시아 지역에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여기에 SLBM에 지금 미사일이 필요했었지만 그동안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 때문에 못했었거든요. 350km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500km로 늘어나고 이번에 800km로 또 늘어나고 이제는 지금 이 사거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SLBM의 사거리가 지금 현재는 500km로밖에 한정이 되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500km를 넘는 한 800km, 1000km까지 이 탄두 중량을 줄이게 되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최근 군 당국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SM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잠수함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군도 비로소 게임 체인저 전략 무기를 확보하게 했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죠. 지금 2단계까지 거의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완성 단계에 들어왔었던 SLBM입니다. 이번 SLBM 성공 전부터 모든 군 관계자가 사실상 완성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었죠.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13일 3,000톤급 잠수함 1번 함인 도산 앙창호함 취역 전부터 SLBM 잠수함 시험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장비인 어뢰 기만기 발사 체계 오류, 이 오류 때문에 잠수함의 해군의 인도가 당초 계획보다 반년 넘게 지연이 됐어요. 그렇지만 발사관 등 SLBM의 관련 장비 그리고 핵심 기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3단계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했지만 이미 성공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5월 달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서 미사일 사거리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SLBM 기술 개발의 가속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 성공한 2단계 바지선 실험 발사는 실제 잠수함 발사 환경과 유사하게 이루어져서 군 안팎에서도 사실상 잠수함 시험 발사 성공은 시간 문제다라는 분석이 많았었죠. 다만 군은 SLBM의 핵심 기술 콜드 론치, 말하자면 물 밖으로 터뜨려서 공중으로 띄어 올리는 이러한 기술 적용에 난항을 겪었기 때문에 수차례 바지선 실험 발사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콜드 런치 기술을 지금 성공을 함에 따라서 3단계 발사까지 성공을 했고, 이것은 결국은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끌어올리는 힘, 고압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잠수함 함장을 지닌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잠수함 시험 발사가 바지선 시험 발사와 다른 점, 이것은 실제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시스템적으로 발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단순히 테스트하는 것, 그 이상은 없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면 SLBM의 개발,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산 SLBM의 개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 SLBM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고 개발해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2015년도에 북한이 북극성 1형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한국에서도 SLBM의 개발 필요성이 검토가 되었고, 군은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 당초 사거리가 500km인 탄도미사일인 현무 EB를 기반으로 한 SLBM의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사한 SLBM의 거리는 5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올해 미사일 지침 폐기로 인해서 이후에 개발될 SLBM과 같은 경우는 유효 사거리가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 개발 거리, 이것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현무2가 지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무3는 순항미사일,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현무2 이렇게 지금 대두가 됐고, 현무4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현무4-1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800km, 그리고 현무4-2는 지금 함대지 탄도미사일인데 한 500km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함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사일의 무게를 좀 줄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거리가 좀 줄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지금 현무 4-4, 이번에 SLBM이죠. SLBM으로 하는데 지금 유효 사거리가 지금 500km로 나온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안창호함과 같은 경우는 SLBM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가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SLBM 수직 발사관 6개가 갖추어져 있는데, 여기에 탑재될 SLBM은 현무 4-4로 지금 명명이 되었었죠.
현재 북한은 2015년도 북극성 1형과 2019년 북극성 3형 SLBM 수중 발사를 시험을 했고, 지난해 10월과 같은 경우는 북극성 4시옷, 올해 1월달 같은 경우는 북극성 5시옷 등 직경이 더욱더 커진 신형 SLBM을 열병식에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경우도 북한이 SLB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응하는 전략을 따라서 SLBM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대두성이 되고 있었고, 이제는 미사일 협약의 취소로 인해서 한미 지금 500km로 이번에 개발이 됐는데 현무 4-4 이것이 사거리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잠수함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러한 잠수함 기술의 개발, 그리고 경항모의 개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기술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면 중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결국 이 SLBM과 같은 경우는 북한을 견제하는 그 이유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그 이유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서해에 들어간 잠수함이 거기서 500km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베이징에 도달할 수 있는 SLBM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SLBM은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북한은 현재 이 SLBM을 탑재할 로미오급 개량 신형 잠수함 3000톤급 건조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진수를 앞두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북한과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자체적으로 지금 3000톤급 잠수함이 없는 것을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도산 안창호함의 SLBM 탑재 전망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톤수는 3000톤급, 길이는 83.5, 그리고 폭은 9.6, 최대 노트는 37km/h, 20노트 정도 된다고 하고요. 승조원은 50명, 주요 무기는 어뢰, 규례, 유도탄 이렇게 나오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무기는 SLBM입니다. 이 SLBM을 통해서 지금 잠수함이 더욱더 완성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SLBM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북한을 문제로 삼아서 북한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SLBM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이것은 결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맞물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SLBM의 개발, 그리고 무기, 말하자면 그 미사일 파기, 거리 파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국은 더욱더 좋은 미사일을 만들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북한을 넘어서 중국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